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나스닥은요,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었는데, 상승폭이 그, 이렇게 좀 작아졌죠. 이렇게, 예,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작아졌어요. 상승을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방금 제가 이제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의 오름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제 어떤 뉴스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랑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랑 그 뉴스가 이제 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형성하는 그 단계, 형성하는 그 과정, 예,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음. 현재 시점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헷갈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헷갈린다. 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좀 최근에 지금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 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그냥 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도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 보시면은 미국 그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에 혼조 마감했다. 음, 어, 자, 국채 수익률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급락했습니다. 예. 어떨 때는 10년물이 많이 오르면 좋다고, 아니, 오르면 싫다고 그러더니 10년물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떨어지면 원래는 뭐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오르면 또 오른다고 뭐라고 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자,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증산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예, 이게 그 하루하루 그냥 다르죠. 그리고 이제 ADP 그 민간 고용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영향이다. 예, 이거는요, 지금 경기 둔화 중이에요. 예, 우려가 아니라, 예, 사실은 여기다 이제 침체라고 해야겠죠. 예, 둔화 우려가 아니라 침체 우려. 현재 둔화 중인데, 이게 침체까지 갈까 우려된다. 이렇게 써야지 이제 지금 정확한 그 말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 이런 포커스보다는 예, 이 경기 자체, 그러니까 미국의 실적이죠. 음, 이 실적 자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음, 사실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구나. 아니, 내리겠구나.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예, 일단 경기가 안 좋으면, 예, 금리 나중에 내리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에 따라서 주가는 내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뒤늦게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지 내렸다가 바닥 찍고 나중에 갈 거예요 하면 여기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랄까 좀 약삭 빠른 그런 생각, 예,
그런 것들이 항상 증시에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나만큼은 그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 같아. 팔아야겠어. 예. 나중에 떨어지면 저점 다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다 된다면 그분은 부자겠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증시는 가지 않죠. 예.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또 증시에서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혼란을 이제 부채질하거나 가중시키는 것은 뭐냐? 이 언론이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도 이제 한마디로 뭐 자기의 그 잡이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고, 예. 당장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예. 어, 저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라는 종목의 특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그러니까 트레이딩 1위 종목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는 종목.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세력도 뭐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세력이 있고 채권 투자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데 헤지 펀드 같은 데 있죠. 그다음에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간 단기 투자하는 세력도 많고. 그럼 이 세력들이 어디 가서 투자할까 하면은 이 개인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 테슬라를 타겟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수익을 얻는 그 업을 예, 영위한다. 이런 사람들 이 세력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이 세력들의 가장 1 타겟이 테슬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개미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이 세력들이 그 개미들을 이용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막 주가를 아래로 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좀 비속어 안 좋은 말로 한국 사람들은 예, 냄비 금성이 있다. 막 금방 끌어올랐다가 막 금방 식었다가 막 이런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어,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가 집중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 특성이 뭐냐면 실적보다도 예,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또 뉴스 같은 것도 있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네. 당선되고 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왜냐하면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것이 한 달 안에 한 달 반 안에 100% 가까이 이렇게 가치가 증가할 뭐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보자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보면 테슬라가 정말로 참 그 심한 대중주의구나. 그리고 당분간 뭐 앞으로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나 그런 주가들, 뭐 코스트코 주가들 그런 주가들의 모습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지속된다. 그렇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붙임이 많다. 예. 파동을 많이 그린다. 붙임이 많다. 자, 그래도 뭐 좀 좋은 뉴스 나왔다 하면 막 좀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버. 예. 또 뭐 안 좋은 뉴스 나왔다 하면 또 너무 침체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세력은 또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고 또 엄청나게 팔고 하니까 고점에 팔기 쉽고 저점에 잡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쭉 오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대로 계속 올라갈까? 예, 저 정고점 막 넘어서 막 계속 직진만 할까? 대다수의 그 시세,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대중주들의 시세를 보면은 그렇게 직선으로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랠리를 펼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 뭐랄까 트레이딩, 예. 이 트레이딩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점에 그 수익 매도하는 물량들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1월부터 12월까지 호재만 계속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근데 그런 지속적인 호재의 공급 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가다 보면은 중간에 호재 나왔다가 이제 악재 나왔다가 악재 나오다가 또 호재 나오다가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호재가 좀 나온다. 그럼 그에 따라서 또 이후에 또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별일 뉴스 아닌데 그게 또 악재로 부각이 되고. 예. 이게 바로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죠. 이게 정반합의 원리.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마지막 날 영상에 6월은 힘든 장이 될 거다 미리 말씀드렸었죠. 예,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이 저점이 이렇게 20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십자봉은 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양봉 나오면 또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게 깨졌어요. 20선이 깨졌어요. 이게 거의 보시면 랠리를 보인 이후에 20선이 깨지는 이런 현상은 거진 나타납니다. 예. 자, 20선이 이렇게 각을 이제 뭐냐면 정배열됐죠. 예,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선을 깨트리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한 랠리를 보일 때는 20선을 깨트리지 않는데 결국에는 20선을 이렇게 깨트리고 여기서 뭔가 하다가 또 올라갈 망정 20선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대중주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뭐 전통주들 있잖아요.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예외일 수도 있겠는데 20선을 이렇게 한 번씩 깨뜨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시나리오는 뭐 몇 가지 안 나옵니다. 예. 요 60선까지 깨뜨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왔다가 예. 이 전저점의 이제 지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각자 판단하실 내용인데요. 저 저점은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뭐 요번 조정 한번 겪고 나중에 상승할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지 않을 거니까 예. 그러면 요번 조정은 좀 깊숙이 겪더라도 최대치는 이 저점보다 약간 위쪽까지 하락이죠. 예. 하지만 여기는 깨뜨리지 않을 거야. 예. 왜냐하면 막 이렇게 여러 번의 뭐 이런 저점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이건 이제 각자 판단하실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이 하락을 그냥 내가 견디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이 몇 달간의 정말 아주 힘든 이 조정 과정은 내가 견디겠다. 왜냐하면 여기나 뭐 이쪽은 깨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안 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질 것 같다. 그러면 팔고 다시 더 저점을 잡으면 되겠죠. 예. 근데 팔았는데 안 깨져. 조금 내리는 듯 하다 올라가 버리면 괜히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매매이고, 예, 왜냐하면 이게 단타 매매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도의 매매이고, 그다음에 아주 높은 그 기술,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예,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예, 여기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뭐 조정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작년처럼 여기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 여기는 돌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제 중간 과정이 아주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예, 우리에게 굉장한 극한의 무서움도 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참고만 하세요. 제 말 듣고 뭐 저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얘기 나중에 하시면 그야말로 그 부분은 초딩입니다. 예. 님 말 믿고 나는 뭐 매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말 하면 그야말로 초딩입니다. 사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해요. 예. 초등학생도 예. 너 어디 가라 하면 그 말 믿고 어디 가지 않죠. 다 자신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래요. 뭐냐면 뭐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이렇게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선택의 시간이 이제 왔죠. 예, 이제 어제부로 이제 추세가 깨졌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내가 견디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느냐. 근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죠. 텀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근데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약간 한 6개월이나 한 1년 이상씩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조정을 좀 이제 잘 조용히 넘어가길, 여기가 깨지지 않길 바라야겠죠. 근데 이 매매에서 항상 보면 뭐냐면 이 저가권을 잡은 상태에서는 이 조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는데, 이 고가를 잡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이게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해 갖고 이런 조정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진정한 이제 고수는, 예, 이런 데 매수해도, 예, 이런 것을 이제 견디죠. 예. 근데 진짜 고수는 이런 데서 잘 매수하지 않죠. 근데 사실 주식 매매는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뭔가를 견딘다, 이렇게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중급이나 이제 고수 단계로 오르면은 미래를 알고 그냥 살 뿐이에요. 그냥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면은 이것이 오른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초보 단계는 내가 이것을 사면은 이게 오르겠지? 올라줬으면 좋겠다.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가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오르는 타고 막 떨어지고 막 타고 나면 막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수 단계 오면은 뭐 별로 그 스트레스가 없죠. 뻔히 오를 걸 알고 그냥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면은 그 다음에는 오르는 일만 있어서 고수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다. 이런 고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좀 떨어져도 결국에는 오를 거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좀 그런 괴로운 단계나 뭐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막 여기서 오르면 좀 더 사고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을 그러니까 돈이 적으신 분들과 돈이 많은 분들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부자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수강생님 중에서도 이제 부자분들이 있고 좀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자분들은 정말 여유가 넘치게 매매를 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를 2년 전에 저희 그 이제 수강생님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24년 3년 초반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올라도 수익 실현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계속 있으시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사요. 음. 그리고 떨어지면 뭐 더 사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올랐을 때 그 매도를 안 해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 이제 한 그 기억나시는 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오래 해오신 분인데 그 습성 때문에 그런지 주식도 부동산처럼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음. 부동산이 보면은 뭐 올해 사갖고 내년에 팔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잖아요. 어, 그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주 예전 그러니까 한 2004년 정도인가 그때 한 3억짜리 정도 하던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이게 얼마 안 돼서 6억으로 올라 버렸대요.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분이 그 6억짜리를 샀대요. 그 오른 곳을 왜 삽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을 들었대요. 핀잔을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 6억을 사면서 당장 뭐 내년에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서 이 6억짜리가 한 거의 한 20억은 아니고 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뭐 거의 뭐 20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뭐 10년, 15년을 내다보고 근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 샀는데 그때 떨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더 오를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산 거지 떨어질 걸 내가 왜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테슬라도 그래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저가를 잡으신 분도 있고 좀 고가를 잡으신 분도 있는데 진짜 고수는 이거 이제 왜 삽니까? 오를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는 아주 지지부진한 이런 조정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를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럼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운이거든요. 근데 부자들 치고 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음, 특히나 자기 전 재산을. 부자의 특성은 뭐냐? 이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전 재산을 테슬라에 몰빵하신 분은 아니에요. 음, 어, 자기 이제 전 재산 중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일정 부분을 이제 테슬라에 투자 중이신 거죠. 음, 이제 그게 좀 달라요. 이제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올인을 하셨거든요. 한 종목에다가. 예. 그러면 그것은 좀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막 비트코인에 막 올인하신 분도 계시고 막 테슬라에 올인하신 분도 계신데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나 대중주고 리스크가 크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계란을 두 개 다 사면 한 바구니에 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자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자였다가 부자인 상황인데 미래를 이제 이분이 하는 투자를 보면은 미래를 보면은 아 저분 잘못하면은 부자 단계에서 돈이 없는 단계로 내려오실 그런 위험성이 있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럼 계속해서 그 부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자였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부자였다가 부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꽤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이 그런 분들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도 보면은 예전에 막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이셨다가 어 뭐 IMF나 금융위기 겪으면서 다시 이제 서민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지금 부자이신 분은 뭐냐면 과거부터 부자였는데 그 부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것은 얼마나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자, 그래서 투자는 이런 뭐 차트 분석하고 뭐 패턴 분석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인드를 좀 다시 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서 이 3M 이 3M 중에 하나가 뭐냐? 머니 이 돈에 대한 마인드 이것을 좀 잘 정립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자에서 더 부자, 더 부자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돈에 대한 마인드. 감사합니다.